여러분, 기업 대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벌써 3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3월에도 거의 폭증을 했고요. 그런데 4월에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3월에도 역대 최대로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에는 그보다가 두세 배 더 늘었어요. 두세 배 더요. 그만큼 지금 현장의 실물 경기는 계속 나빠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자영업자도 다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역사상 이렇게 세 군이 다 어려운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자영업자가 좋으면 뭐 중소기업 대기업 같이 좋을 수도 있고요. 중소기업 좀 나쁠 수도 있고, 대기업이 좋으면 자영업자가 또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나빠지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실물 경제가 완전히 부서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4월에 기업 대출 잔액이 이것도 엄청납니다. 929조 2천억 원입니다. 929조 2천억 원. 한 달 전보다가도 27조 9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27조 9천억 원이요. 그야말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다. 3월에 18조 7천억 원 늘어날 때도 제가 엄청 늘어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2배가 늘은 겁니다. 한 달 만에 말입니다. 대기업도 11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것도 사상 최대입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16조 6천억 원. 이것도 역대 최대급입니다. 이 중소기업 대출 중에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딱 떼어내면 10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영업자거든요. 이것도 역대급으로 지금 늘은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기업의 운전자금은 물론이고요. 그야말로 유지자금까지도 지금 대출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끌대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영끌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만큼 지금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자영업자도 모두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어려워진다는 것은요. 현장에 경제가 점점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제가 성장을 하면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금 성장을 하느냐?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3월에 이어서 4월에는 뭐 기업 대출이 폭증할 정도고요. 게다가 이 폭증이 또 문제입니다. 대출의 증가 속도가 완만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잖아요. 가팔라지는 순간 이게 위기로 치닫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금융위기로 말입니다. 실물경제의 위기가 결국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잠시 이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2019년 12월에는 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8조 6천억 원, 2월이 5조, 3월은 18조 7천억 원, 4월은 27조 9천억 원.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급하게 간다는 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충격. 이게 물론 지금 회사채 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기업의 신용등급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회사채 발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우량 기업들은요, 회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운전 자금도 쓰고 수출 자금도 쓰고 생산 자금도 쓰거든요. 그런데 회사채 발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채가 아니면 기업보험 CP나 이게 4월에 조금씩 증가했어요. 회사채는 한 1,000억 정도 늘어났고요. CP 발행은 6천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채권 안정 시장 펀드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회사채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늘은 거예요. 아직 한국은행 산하의 CP 매입센터는 만들지 않았고요. 반면에 대기업 대출은 17억이 늘었다. 대출로 다 몰린다는 거예요. 회사채가 안 되니까, 기업보험이 발행이 안 되니까 지금 은행으로 자꾸 몰린다는 겁니다. 이게 은행으로 자꾸 몰리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고요. 금리가 더 세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이 클 수밖에. 이렇게 대출이 심하게 늘어나면 그만큼 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대출을 못 갚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4대 시중은행들 대손 충당금 거의 안 쌓거든요. 미국의 은행들이 뭐 350%, 400%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고 있고, 유럽의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300%까지 대손 충당금을 쌓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뭐 10% 내외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물경제 충격이 와서 금융으로 전이됐을 때 과연 은행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이것도 의심스럽다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금융에 대한 어떤 충격으로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대기업보다가 더 우려스러운 게 이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폭증입니다. 폭증. 제가 폭증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지난 3월에 이 중소기업 대출이 8조 원이었거든요. 2배 늘어났습니다. 16조 6천억 원 2배 늘어났어요. 지금 중소기업은요, 돈이 바닥이 났다는 뜻이에요. 돈이 바닥이 났다. 물론 정부가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은행의 어떤 그 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10조 8천억 원입니다. 3월에 3조 8천억 원 증가했거든요. 3배입니다. 3배.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혹은 자영업자나 여기는 현금 바닥, 대출로 연명, 결국 빚내서 버틴다는 뜻이에요. 대기업도 일부가 빚내서 버틴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자금을 대출하는 거 다 좋아요. 뭐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출을 해줘야지 지금 같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계라는 게 있어요. 리미티드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한계가 없이 끝간데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소꼬피를 풀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망나니처럼 뛰어다닐 테니까요. 이 망나니처럼 뛰어다닌다는 뜻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망을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 기업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게 금융시장까지 연쇄 충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도 국가 부채라는 큰 틀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은행의 긴급 대출도 은행의 어떤 생산성 유지 내지는 경영 어떤 안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요, 공적 자금이라고 아예 만들어서요. 공적 자금센터 지금
뭐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라고 40조 산업은행 산하로 만들잖아요. 예,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낫지. 그 중에서도요, 옥석은 가려야 합니다. 대도 안 하는 기업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업은 살아야 되지만 무조건 다 살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무조건 다 살린다는 것은 과욕입니다. 당장 이게 한 개 업종, 한 개 산업에서만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전 산업에서 위기가 왔거든요. 소비에도 위기가 왔고 공급에도 위기가 왔고요. 금융에도 위기가 왔고 실물에도 위기가 왔고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정부가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탁상 공론이 아닌 현장 중시의 어떤 경제 정책이 펼쳐지면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